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 해볼 뻘소리는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 참조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TQQQ랑 QLD 매매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제 장도 이틀 전 장하고 아주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다 상승을 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수는 이틀 전보다는 조금 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던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이크론으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었는데 이틀 연속 상승하지 않은 건 아닌데 1%보다 못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한 섹터는 뭐냐? ASML, 노광 장비로 유명한 것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이게 이틀 연속 동일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는 딱 구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면은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오른 게 있다 보니까 지수라고 하더라도 투자하기는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저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던 돈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수 자체는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투자를 따로 하진 않지만은 혹시나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놓친 게 좀 아쉽다라고 하신 분들은 참조하실 수 있겠죠. 나스닥 종합 차트로 봤을 때는 일봉으로 21선을 뚫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TQ 단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매도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주 내내 매도를 못했던 이 203주를 드디어 1%가량 수익률에 해당하는 80.3에 매도를 했고요. 이게 오후 11시 35분이었는데 이걸 매도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이게 금방 또 빠지길래 80.01달러에 8,000달러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가량 수익에 해당하는 81.1달러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게 새벽 1시 54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을 보니까 제가 매도한 금액보다 다시 내려와 있어서 80.88달러에 다시 8,000달러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보시면은 이제 203주 매수된 건 여기에 안 보이고요.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바로 매수하고 그리고 새벽에 매도가 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6월 30일 기준이죠. 실현손익은 52만 2,659원입니다. 아침에 매수한 80.88달러는 이거를 캡처할 당시만 해도 수익권이었는데 이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79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현황을 보시면은 마지막 하루도 52만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6월 전체 수익은 310만 31,327원입니다. 그리고 총 누적은 820만원 가량 되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파이어를 해가지고 이걸 생활비로 쓴다라고 하면은 22%의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수익금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644만원인데 이거는 3으로 나눴을 때 2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하는 150만원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74.12달러에 할 생각인데 이게 제가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LOC랑 지정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제가 그 나스닥이 3%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TQ는 9%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9%보다 낮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 8점 몇 퍼센트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LOC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9%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지정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은 지정가가 아니라 LOC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4.12달러에 LOC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QLD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로 올라와 버려 가지고 이거는 안 했고요.
기본 매수 한 주만 체결이 되었고 총 5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이었던 게 30일로 더 상승을 했고요. 아직도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팩트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며칠 전에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녁을 또 해 먹어야 되니까 마트에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느 마트를 가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모르시잖아요. 이 지역에 살고 계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트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지리를 좀 기억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기 마트 우체국 근처에 있어. 우체국 옆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예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그러면 우체국은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체국 어디 있냐면은 마트 옆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따졌을 때는 이게 자기 반복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 자체로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인데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뭐 MBTI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해보지 않아도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 T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 T라고 하면은 감정보다는 이성과 논리를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를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팩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실과 팩트가 정의 혹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 사실과 팩트라고 하면은 이게 옳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 마트 어딨어, 우체국 어딨어, 이 예시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게 뭐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뭐냐, 혹시나 저처럼 이 T 성향이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 사실이랑 팩트를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 댓글이 뭐냐, 이 유튜브 영상이 뭐냐면은 어떤 분이 20대 때 대기업인지 뭐 금융기업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언급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꽤나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가 본인이 이 회사에 가기 전에 대기업을 2개나 합격을 했었대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본인의 평판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거 회사 때려치고 자기 일을 하더라도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월천, 여기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과감히 퇴사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분이 퇴사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일들이 다 빠그라지고 다시 취업하려고 보니까 원래 다녔던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요즘 취직 얼마 어려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대기업이랑 비교도 안 되는 뭐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올리신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 갖다 대고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놓은 건데 뭐냐, 재입사는 같은 회사 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재취업이라고 말해야죠 라고 댓글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 자체는 사실 팩트는 맞아요. 이 단어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댓글을 다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댓글에 대한 답글이 엄청 이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저를 객관적으로 보진 못하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해서 이게 해도 되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처럼 T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